우타는 샹크스의 딸입니다. 물론 친딸은 아니며 샹크스가 입양한 양자식입니다. 샹크스는 과거 어느 해적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그 해적단의 보물과 식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해적단에 승선하여 보물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보물 상자를 열었는데 그곳에 우타가 있었고 샹크스는 이를 못 본 채 할 수 없기에 결국 우타를 거둬들였고 자신이 입양해버립니다. 참고로 과거 로저 역시 록스 해적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보물 상자를 열었다가 우연히 샹크스와 버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샹크스와 버기를 자신의 해적단 견습 선원으로 임명한 뒤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마도 샹크스 역시 로저에게 도움을 받았기에 우타를 자신이 거두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타는 샹크스에게 거둬진 이후 샹크스를 진심으로 따랐으며 샹크스를 친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우타가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자신들과 계속하여 항해를 하게 되면 가수는커녕 제대로 노래를 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타를 엘레지아에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타는 과거에는 샹크스를 진심으로 존경했으나 현재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샹크스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적은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해적 자체를 혐오하고 있기도 합니다. 키드는 와노쿤이 전쟁 이후 엘바프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숙적 빨간머리 해적단을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키드와 샹크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의 배가 해안 가까이 온 것을 보며 사나 해적단에게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두목 우리가 처리할게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이봐 30억의 목이라고 젊은이의 성장 속도를 얕보지마. 하지만 그 녀석들 와노쿠니의 부상은 이미 괜찮은 건가? 라고 말했고 야섭은 멀쩡해 보이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의 정보를 살펴본 이후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앞의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키드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10초 만에 전멸시켜주지 라고 말한 이후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사나이 적단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물론 이 장면은 샹크스가 본 미래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가 돌을 넘으며 자신의 사나이 적단을 몰살시키자 매우 분노하며 자신이 직접 키드를 처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키드를 원컵 내버리는 강력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참고로 카무사리는 과거 로저가 오뎅에게 사용했던 기술이며 폐왕색을 휘감는 것보다 상위 단계로 추정되는 폐왕색을 방출하여 공격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카무사리는 키드를 보호하기 위해 옆에 있던 킬러마저 원컵 내버렸고 사실상 키드 해적단은 샹크스의 카무사리 단 한 방만에 패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리와 브로기가 키드의 선박을 개박살내버렸고 순식간에 키드 해적단 전원은 바다에 빠져버리며 멸망합니다. 거프의 대표적인 이명은 해군 영웅이지만 거프는 주먹이라는 이명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거프가 주먹이라는 이명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아마도 거프의 전투 스타일이 정통 무투파인 점과 거프의 주먹이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까지 원피스 세계관의 강자들은 대부분이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해적왕 로저는 에이스라는 명검을 사용하며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 록스도 검을 사용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은 모라쿠모기를 사용하며 빅맘은 나폴레옹, 카이도우는 거대한 방망이, 샹크스는 그리폰, 미호크는 흑도요루, 오뎅은 엠마, 시키는 오우토와 코가라시, 레일리는 검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강자들이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별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센고쿠와 3대장도 순수하게 주먹으로만 싸우진 않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거프만큼은 순수하게 주먹으로 싸우며 능력자의 실체를 잡아야 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무장색 패기를 정도를 제외하면 오직 자신의 신체 능력만을 베이스로 전투합니다. 그렇기에 거프는 그야말로 주먹이라는 이명이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거프는 강자들 중 유일하게 주먹을 사용하는 점이 굉장히 멋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프는 사랑이 담긴 주먹은 막을 길이 없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먹이 강한 비결을 설명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벤베크맨은 작중에서 지능이 거의 가장 높은 인물이며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인물이기에 벤베크맨이 누구를 평가하면 독자들 역시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하자 후샤마을을 떠나가며
나중에 훌륭한 해적이 되겠어 라고 말하며 루피를 극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에이스에게는 혹평을 쏟아내는데요. 에이스가 샹크스를 찾아와 자신이 흰 수염을 꺾겠다고 말하자 벤베크맨은 크게 당황하였고 이후 칠무의 제의를 걷어찬 루키에서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궁금했는데 그냥 지천에 널린 망상병 환자잖아. 자연계 악마의 열매를 먹고 자신을 무적이라고 착각하는 저래 가지고는 배 한 척의 선장으로 끝날 거야. 아니면 불인이 땔감이나 태우겠지 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이스는 로저의 피를 이어받았음에도 20살의 나이에 삶을 마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상황 최고 간부급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벤베크맨의 평가가 정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선장인 샹크스와는 달리 매사 냉철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벤베크맨 역시 샹크스와 비슷한 구석이 많으며 기본적인 마인드는 비슷한데요. 벤베크맨 역시 샹크스처럼 자신들이 해적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하며 민간인들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무장색 피기도 잘 사용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또한 벤베크맨은 어린아이들을 매우 좋아하며 아이들의 앞에서는 진중하고 냉철하기보단 유쾌하고 재미있는 삼촌처럼 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루피와 우타는 벤베크맨을 잘 따랐으며 벤베크맨 역시 루피와 우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타가 사망하자 벤베크맨은 씁쓸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기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벤베크맨 역시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벤베크맨은 보기와는 다르게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로 밝혀졌기에 독자들은 조금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빅맘은 인생 전체를 임신 상태로 살아왔음에도 당당히 사왕에 올라섰으며 카이도우와 함께 탈인간급 신체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기에 빅맘이 임신 페널티를 받지 않았더라면 로저 흰수염조차도 상대가 되질 않았을 것입니다. 빅맘은 5세 시절부터 엘바프를 괴멸시킬 만큼 강했으며 세계정부에서는 일찌감치 빅맘의 재능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에서는 마더 카르멜을 암살한 이후 빅맘을 납치한 뒤 사이퍼폴과 함께 훈련을 시켰고 빅맘은 20살까지 외부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오로지 수련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된 빅맘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세계정부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기에 세계정부를 위하여 해적들을 소탕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마더 카르멜이 자신과 함께 길러주었던 고아를 만나게 되었고 빅맘은 세계정부에서 자신의 재능을 탐냈기에 마더 카르멜을 암살한 뒤 자신을 세계정부의 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한 빅맘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세계정부의 최고위층인 오로성에게 그날의 진실을 물었고 오로성은 사소한 것에 목매이지 마라 링링 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마더 카르멜을 납치하고 빅맘을 세뇌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빅맘은 곧바로 마리조아에서 탈출하였고 세계정부에서는 곧바로 빅맘에게 60억 벨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겁니다. 그리고 빅맘의 현상금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세계정부에서 빅맘의 전투력을 로저 흰수염보다 위라고 평가했으며 빅맘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빅맘의 위험성을 사왕보다도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예상대로 빅맘은 머지않아 마리조아에 나타났고 세계정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빅맘을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임신 페널티, 식타마리 페널티가 없었던 빅맘은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모습을 연출하였고 결국 세계정부는 빅맘 한 명에 의하여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빅맘은 눈물을 흘리며 마더 카르멜 그곳에선 행복하길 이라고 말합니다. 로쿠규는 정상결전 이후 이탈된 해군의 공백을 보강하기 위하여 후지토라와 함께 징집된 새로운 해군 대장입니다. 로쿠규는 세간에서 괴물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해군에서도 무력과 실력을 인정받으며 곧바로 해군 대장이 된 인물이기에 무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최근 와노쿠니로 가서 과정이야 어찌됐든 킹과 퀸을 잡아오는 업적을 세웠기에 후지토라보다는 현상금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로쿠규는 와노쿠니에서 조금은 추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론적으로 야마토의 공격을 막고도 버텨냈으며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 역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사왕 최고 간부를 애송이 취급하는 자신감도 보여준 인물이기에 추후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행보만 보면 93대장보다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93대장보다 명성이 높을 리도 없으니 93대장보다는 현상금이 당연히 낮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쿠규의 현상금은 키자루 아오키지보다 낮은 금액인 27억 베리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루치카쿠 등과 함께 베가펑크를 사살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온 사이퍼폴 요원들은 전투 초반에만 하더라도 세라핌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며 베가펑크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투시의 배신과 루피 조로의 활약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세라핌을 재탈취당하였으며 최고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루치와 카쿠마저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잔존 사이퍼폴 요원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베가펑크 암살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베가펑크를 암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파시피스타와 유사하게 생긴 쿠마를 모티브로 한 병기가 등장하였고 사이퍼폴 요원은 당황하며 너희 해군 소속이잖아. 정부의 병기가 왜 우리를 방해하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쿠마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곧바로 사이퍼폴 요원 한 명을 잠재웠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한 사이퍼폴 요원은 감히 동료를 이라고 말한 뒤 쿠마의 모양을 한 파시피스타에게 바주카포를 쏴버립니다. 하지만 쿠마는 이상한 거품 같은 쉴드를 만들어낸 이후 사이퍼폴 요원의 공격을 너무나도 쉽게 막았고 사이퍼폴 요원은 버블 쉴드다. 베가펑크가 발명한 최강의 방패라는 건가? 정상결전에 쓰였던 프로토타입을 훨씬 능가하는 파시피스타 마크 3다. 라고 말하며 새로운 파시피스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이 파시피스타는 과거 2년 전 파시피스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웬만한 공격 정도는 쉽게 막을 수 있는 버블 실드라는 새로운 기술을 탑재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